네, 친구 따라서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놓고 어학 점수도 만들어놨는데 점점 취업의 벽은 높아져만 가고 이렇게 취준생들의 고민도 높아져만 갑니다. 네,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잡다방을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더 빅스터디의 홍반장 홍성훈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컨설턴트 더 빅스터디의 남인영 감독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말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지나서 거의 3주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홍 반장님이 그동안 저희를 좀 그리워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당연히 뭐 달력에 D-Day 벌써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언제 나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이게, 이제 네. 잡다방이 나가게 되면은 항상 구두를 신었었거든요. 예. 구두를 오랜만에 신려고 보니까 먼지가 이제 앉아가지고 약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구두 닦으면서 마음까지 다 잡고 왔으니까 분발해 보겠습니다. 아니, 들어오실 때 제가 구두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이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진위 여부는 이따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첫 순서여서 처음 뵙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맷쌤을 만나봐야죠. 네. 저희를 뭐 이렇게 놀라시게 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이번엔 어떤 다른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무기라기보다는요. 그냥 네. 제가 인간 병기가 돼서 이 질문들을 격파하는 아. 그런 식의 진행을 오늘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맞쌤의 뜻밖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고민 사연 만나보기 전에 사연 신청 어떻게 하는지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 시즌2 또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취업대학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 스피킹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이 해외 영업 직무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스펙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대 4년제 국립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국제통상학과를 나왔고요. 이 3.2의 학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토익 940점, 그리고 베트남어 AL, 오픽은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격증을 보면 이 베트남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해외 국제포럼 페스티벌 한국 베트남 통역 담당 자격증, 그리고 미국 상품개발회사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이 경력이 있고요. 수상 경력을 보면요,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공사 2년, 그리고 대학생 포럼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입사 희망 회사 직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 해외 영업 직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보면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을 하면 해외 영업 직군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또 이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어서 이 제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 대기업부터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해외 영업 쪽은 이미 유학파들이 많다고 해서 이 제가 베트남 학교에 나왔어도 이 부분이 메리트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스펙을 더 보완하거나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했고요. 또 해외 서비스, 해외 영업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베트남에서 학창 시절을 네. 보냈다는 점이에요. 이걸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홍 반장님부터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뭐 스펙 전체적으로 짚어보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뭐 베트남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영업으로 취업을 할 때 현지 국가에서 이제 어떤 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자랐었던 그런 기간이 있다면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네. 일단 뭐 유리하긴 합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냐면은 그 본인이 현지에서 이렇게 지냈었던 그 국가의 해외 영업을 담당하게 될 때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의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그런 현지의 문화라든지 사고 방식이라든지 소비 트렌드 등에 대해서 국내에서만 지냈었던 다른 경쟁자들 대비 더 이제 그 뛰어난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스펙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일단 뭐 이분이 학점이 낮긴 하지만 뭐 학점이 낮은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 학점 네. 3점 이상만 된다면은 뭐 사기업 지원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국제통상학과 이 해외 영업에 있어서 그 수출이 뭐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이 국제통상학과 전공에서 배우셨을 텐데 만약에 전공 평점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해외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진 않냐, 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답변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고 지금 이분이 뭐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었을 때 이분이 뭐 자격증 부분에서 더 필요한 거는 국제무역사보다는 오히려 그 컴퓨터 사무 관련된 컴퓨터 OA 자격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무 업무의 기본은 당연히 컴퓨터 OA가 될 것이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시장에 대해서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출입이라든지 무역 실무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분이 전공 부분에서 충분히 강점이 있다면은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그렇게 필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우선해야 될 것, 이분이 사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어학 점수죠. 5픽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최소 IH 이상의 등급은 맞아주셔야 해외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일부 사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곳에 지원을 할 때에는 이런 그 5픽 점수, 말하기 점수가 있어야 애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분명 그 강점으로서 어필할 만한 것은 이런 베트남 관련된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어, 이 베트남어도 AL로 이제 최고 등급을 맞아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영어가 될 것이고 또한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산업과 어떤 기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으로 베트남어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베트남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셔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아무리 어필을 하셔봤자 이분이 채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쌤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뭐 보통 좋다고 보는데요. 홍 쌤께서 잘 짚어주셔서 뭐 이런 세세한 거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특히나 근데 저는 눈길이 가는 게 네.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분이 뭐 어떻게 자신이 선택한 건 아니었겠지만 뭐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베트남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뭐 중고등학교를 베트남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강점도 있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문화도 있잖아요. 짚어주신 대로. 그래서 근데 알다시피 이건 좀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베트남이 우리나라 대한국의 수출 시장으로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20년도 대한국 수출 그 순위를 매기면 그 양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1위는 뭐 중국이겠고요. 네. 원래 2위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을 제치고 베트남을 선정했더라고요. 오, 그만큼 의외네요. 베트남이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예. 있어서 그만큼 기회가 되는 국가인데 그 기회가 되는 국가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 지식과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제 통상 네. 우리가 뭐 통상 분쟁, 무역, 전쟁, 분쟁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해당 과목을 실제로 대학교 때 뭐 4년 정도 배우셨겠죠. 공부하면서 또 이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 원론 수준의 경제 경영 지식도 같이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분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이 또 이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현지에 이제 사업을 확장한 국내 기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분이 해외 영업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되거나 또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량적인 스펙 부분에서는 앞서 이제 언급드린 뭐 오픽 점수, 말하기 점수 외에 그리고 네. 컴퓨터 OA와 국제무역사까지 갖춰진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한 인턴 정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해외 영업 직무로서 인턴에 대한 TO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무역회사, 물류회사라든지 수출입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직무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된다면은 더더욱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께서 이제 베트남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다. 뭐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해외 영업 직무를 지원했었을 때 내가 과거에 베트남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이런 식의 단순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트남 강점을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베트남에서 어떠한
전략을 수행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귀사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이 사람이 진짜 과거에 그런 단순히 그런 살았었던 어떤 유학 경험만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베트남 분야에 대해서 뜻을 두고 있고 어떠한 전략까지 세워놨구나 이런 로열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분명 큰 강점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분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만약에 어리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다양한 회사 미리미리 지원하시면서 본인이 가진 가능성과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경험치를 미리 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연결을 좀 지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이 굉장히 기회의 땅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베트남어를 좀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경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뜬 채용 공고만 보셔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라고 아마 많은 특히나 작성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물론 이제 베트남어를 잘하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경쟁자가 될 사람은 그런 것이 없느냐? 사실 나의 같이 면접장에 들어갈 양 옆에 앉아 있는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네. 아마 이 질문자님과 같은 베트남어에 좀 유창하게 베트남어를 잘할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해왔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베이스는 충분히 갖춰졌다고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지금 올려주신 이 스펙 내역서, 이 지금 그 경력만 가지고는 제가 이 분야 그 질문자님께서 어떤 업종 혹은 어떤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가 사실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더 우리 업계 혹은 우리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노력해 왔는지가 아마 이제 실제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지금 공고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채용 시즌이니만큼 일단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업종이나 분야가 뭔지를 좀 우선순위대로 리스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아니면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든 쭉 나올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분야를 쭉 리스트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베트남 간의 비즈니스상에서 기회가 많은 분야를 또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 리스트를 가지고 교집합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집합점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하고 싶고 기회도 많은 분야이니까 이 분야만큼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인턴이나 계약직 아니면 하다못해 관련이 있는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할 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베이스, 저 국제통상 잘합니다, 법과 제도, 이런 무역 분쟁 케이스 스터디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분계일학으로 뽑히려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까지 갖췄습니다를 어필해야 되니까 두 개의 리스트, 교집합점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 지금부터 쌓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스피킹님처럼 사실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은 뭔가 현지 채용에도 관심을 갖지 네. 않을까 싶은데 국내 채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환경부터 한번 보자면은 현지 채용과 주재원을 구분으로 사무실 환경을 가리진 않습니다. 직급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높은 직급의 그런 분들은 어떤 개인 사무실을 배정받는다던가 이런 직급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주재원과 현지 채용만으로 사무실의 환경이 갈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라든지 근로조건, 휴가 그리고 임금 수준도 다 현지의 수준과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만약에 선진국에서 내가 현지 채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노동자에 대한 대우도 좋을 것이고 어떤 월급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개도국에서 내가 현지 채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월급이라든지 복리후생,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그런 개도국 수준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지 채용과 주재원 이제 현지 채용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개도국에서의 현지 채용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런 개도국의 그런 임금 수준이나 그런 근로 조건이 눈에 차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재원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약 한 1.5배 정도 더 플러스 알파 되어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급 외에도 집값이라든지 자동차, 양육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재원으로 나가시게 된다면은 마음만 먹는다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을 모으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지 채용과 이런 주재원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현지 채용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일할 사람을 뽑는 건
매한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누구를 선호하냐. 그에 네. 따라서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은 영향을 받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똑같아요. 뭐 일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국민 기업인 걸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예전에 박항서 감독님도 그래서 되게 그렇군요.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이기도 한데 베트남에서 삼성이 진출한 베트남 그 현지 법인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당연히 이제 서류 접수를 받고 삼성 베트남 G사트, 그러니까 베트남 필기 시험을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거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해외로 나가 있는 현지 법인이나 해외 그 사무소 이런 케이스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뭐 그냥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준비해도 크게 뭐 다를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는데 베트남 현지에 있는 국가에 지금 뭐 원서를 낸 상황에서 면접을 봐야 된다. 나 때문에 그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이 오긴 어려우니까 네. 뭐 화상 면접이나 유선을 통한 전화 면접을 실시하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대신에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비자 이런 밝은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 해외 현지 채용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채용에 대한 그 기본 지식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 해외 영업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이 국내에게는 이 국내 영업이나 다른 직무를 좀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해 봤을 때는 그 아까도 뭐 리스트업을 짜봐라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이분이 지원을 확장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영업은 뭐 당연히 쓰실 거기 때문에 좀 네. 배제를 하면 저는 구매 직무가 떠오르더라고요. 구매. 구매 네. 사오는 거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 국제통상이기 때문에 관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경제 경영 배웠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회사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지도 알 겁니다. 이게 기본 지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베트남을 강조드리잖아요. 베트남 시장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한 6천 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와.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진출해 있냐? 여기 베트남이란 국가가 글로벌 그 부품 생산을 가장 잘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브랜드들, 많은 상품들의 그 원자재 부품들이 베트남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수입을 해오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제조 기업들은 하나의 완성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네. 부품들을 실제 베트남에서 수입해오는 다시 말해 구매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고 국제통상 무역에 대한 이해도 있으니 구매 직무가 적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저 구매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구매 직무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라고 또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답변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KPM 같은 구매 자격증이 또 있어요. 뭐 취득하면 가장 좋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구매하면은 뭐 또 그 TCO 관점의 QCD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공부 좀 하시면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각각이 구매 단계에서 어떻게 중요한지도 알아두면 충분히 우리가 좀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원의 외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리93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경력 3년 차인데 이직할 때 연봉 협상이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전문대 나오셨고요. 산업 디자인 전공하셨습니다. 토익 800점, 토스 레벨 7, 그리고 컴알 2급, 포토샵 일러스트, 마케팅 조사 분석사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서 3년 일했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현재 연봉은 3,200, 그런데 이직으로 희망하는 연봉은 3,500에서 3,700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에서 3년 근무를 하며 기업별 다양한 프로젝트 홍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행사다 보니까 영업도 있고 또 실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이직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브랜드 마케팅으로 전향하고 싶은데 제 스펙에서 연봉 3,500 이상으로 요구하는 건 무리가 될까요? 마케팅 쪽으로 워낙 경쟁자도 많고 또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2년제를 나오고 마케팅 관련 전공도 아니어서 스펙적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 자신감이 없네요. 유유. 네. 자, 이분 사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마케팅 대행사 3년 경력을 갖고 있고 중견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산업 디자인을 전공해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데요.
자, 우선 이 전반적인 스펙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이분의 관심사가 이직인 만큼 스펙도 이직과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 2년제 전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학벌에 대한 걱정이 일단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대졸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초대졸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냐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즉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미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학벌을 가지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연구직 쪽으로 간다면은 뭐 석사나 박사 등의 학력 등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학벌보다는 그 이전 회사에서 어떠한 경력과 역량을 쌓았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학벌이 전문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망설여진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분의 스펙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이분의 사실 뭐 가지고 계신 실력 대비 너무 좀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마케팅 대행사에서 3년의 경력을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마케팅 관련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이제 겪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대기업에서 이제 마케팅 직무를 채용을 할 때도 마케팅 대행사에서 한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스카우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이 뭐 연봉 3,500이 가능할까요? 3,700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그 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분명 본인이 쌓은 어떤 강점이라든지 그간의 프로젝트, 경력 등을 잘 정리를 하신다면은 정량적인 스펙인 학벌이나 경력 기간을 넘어서는 어떤 충분히 뛰어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마케팅 조사 분석사 이 자격증인데 마케팅 조사 분석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따라가지고 뭐 일부 사기업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케팅 직무 관련해서 내가 정말 나의 어떤 그 직무 전문성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다듬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조사 분석사, 국가공인 자격증인 사회조사 분석사를 땄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정도만 있습니다. 지금. 네, 마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또 이분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것만큼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잘 해왔다, 포트폴리오도 탄탄하겠다 이런 합리적인 네. 또 추측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 뭐냐면 이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나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숙명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그렇죠. 어떻게 잘 유하게 극복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굉장히 좀 일하기 싫고 좀 더 나은 환경이 없나 돈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 이직과 관련된 질문을 받겠죠. 왜 이직을 하려고 하세요? 왜 우리 회사 기존에도 좋은 것 같은데 왜 넘어오려고 하세요? 기존 회사에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치명적이죠. 힘듭니다라고 네. 하면 아니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뭐 회사나 또 어디 메커니즘이 똑같은데 여기라고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냐라고 하면 뭐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직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 이직 사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관건이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괜찮다라고 좀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 이직만 좀 조심히 준비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마케팅 중에서도 브랜드 마케팅 직무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어떤 직무고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홍쌤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브랜드 마케팅, 뭐 브랜드라는 거에서 이제 떠올릴 수 있듯이 감성을 자극하여 가지고 해당 브랜드를 어떤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직무가 바로 브랜드 마케팅 직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BI와 C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접근 전략을 구성해서 상품별 주고객층의 이제 최적의 네이밍을 시행하고 그리고 브랜딩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직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런 브랜드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요. 어떤 시장 조사와 상품 기획과 협업하여 가지고 상품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바탕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효과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요. 이분이 일단 마케팅으로 지원을 한다, 어떤 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 스토리텔링으로서 감성을 자극했었던 그런 마케팅 사례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마케팅 하면은 일단 다른 분들도 다 생각하시는 게 마케팅 하려면은 약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일단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성과를 내셨었던 그런 네. 사례가 있다면은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창의적 사례 외에도 내가 통찰력을 발휘를 해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뭐 그 외에 다른 부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보면서 이를 활용하여서 이제 좋은 성과를 냈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유념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런 마케팅 그런 브랜드 마케팅 직무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외에도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해당 브랜드를 맡게 된다면은 나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면서 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까지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경력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회사에 들어와서 실무적으로 이제 그 기여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입처럼 그거는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그런 경력 그런 강점을 제대로 이제 살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쌤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설명을 뭐 잘 해주셔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와닿을 수 있게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 마케팅이란 이런 것이다.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가 그랜저라는 상품을 이렇게 광고했어요.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나왔죠. 계속 이제 맞아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그랜저라는 이 카테고리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잖아요. 성공한 중산층이 타는 네. 차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그랜저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이것처럼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고요. 이 브랜드 마케팅 정립된 브랜드 카테고리 하에서 뭐 이 상품 개별단에 뭐 하이브리드 차다, 아니면 연비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LPG, LPI 차다, 가솔린 차다 이런 개개인 그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마케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포괄하는 뭐 또 하나 있죠. 뭐 그냥 애플 자체가 혁신의 어떤 아이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브랜드의 가치, 철학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다. 기업 내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분이 좀 스펙에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 쪽에 지원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공공기관은 이 블라인드 채용이 좀 많은 편이라고요? 네, 뭐 블라인드 채용이 많기 때문에 뭐 스펙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지원하는 곳으로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이 마케팅 직무가 애초에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티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공공기관 쪽에서는 더욱 티오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며 생존을 해야 하는 사기업에게 더욱 필요한 요소이지 어떤 그 공익적인 부분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특정한 부분을 독점하는 이런 영역에서는 별로 이렇게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 쪽을 타겟으로 누려서는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업무가 필요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사기업적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흔히 공사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인천국제공항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민영화되었지만 뭐 담배인삼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직무 티오가 일정 부분이 있으니 사무행정 쪽으로 들어가셔도 이런 마케팅적인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직무 전환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를 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공기관 쪽도 알아봤고요. 제가 듣기로는 맛쌤이 이전에 회사에서 일하셨을 때 마케팅 직무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일을 같이 많이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이분 보실 때 약간 경쟁력 있다고 보시나요? 뭐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오늘 포트폴리오는 되게 굉장히 천사 마인드시다. 네, 저는 뭐 네. 괜찮아요. 오늘 또 두 분 지금 두 분째 보고 있는데 너무 다 잘 해주셔가지고 좀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영업 잘 팔려면 일단 이 상품이 시장에 물론 제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의 갖고 있는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지내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 고객이 저 그랜저 탑니다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야. 이런 차원에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3년간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것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뭐 아이디어 발굴부터 의견 개진, 중간에 있을 뭐 어려움 같은 거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3년간 몸소 체득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특히나 모든 분들 마케팅 이걸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한번 맡겨볼까 이런 인사 담당자 혹은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직,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한다고 하면 참 쉽지 않죠. 아, 그래서 그죠. 왜 이직하고 네. 싶은지 업무의 범위라든지 본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직업관, 조직관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잘 좀 버무려서 이직에 대한 사유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분을 위한 조언 한마디씩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채용이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떠한 기회는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요새는 점점 수시 채용이 활발화되면서 그 경력직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본인이 강점을 많이 가지신 분이니 어떠한 기회 위축이라든지 본인의 스펙이 좀 모자라 보인다 뭐 이런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인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원하시는 성공적인 이직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은 어떤가요? 네,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자신감, 더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는 어딜 가도 받기 마련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잘 도움이 되고 더 커나갈 수 있는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자세 꼭 부탁드립니다.